잘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원 사업 선정되고 나면 기쁘죠. 그리고 여기저기 자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업 로드맵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업체의 경우 창업 패키지 이 사업 지원 받으면서 또 시제품 지원 받네, 또 마케팅 지원 사업 받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도 지원 받아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 로드맵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업 로드맵은 어떻게 구성하냐면 이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 실행하기 전에 뭔가 계획해보는 단계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지도, 우리가 이거 하고 나면 뭐 이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결국에는 우리 데이트 할 때도 이 사람하고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 만났을 때 뭐 할 거고 어디 갈 거고 이런 것들 다 고민하잖아요. 그런 고민한 흔적들을 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이런 펼쳐지는 맵으로 구성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맵을 구성할 때 저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언급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학생들 강의할 때나 그 다음에 기업들 컨설팅 할 때 키워드 추출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드를 왜 추출해야 되냐면, 키워드 때문에 아이템이 어떻게 이제 성장해 나갈 건지, 아니면 그런 방향성들을 이 키워드에서 우리는 다 선택이 된다는 거죠. 뭐 여기에도 중요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키워드를 적어놨습니다만, 뭔가 우리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 구성할 때는 결국에는 새로운 거, 뭐 차별화되는 거, 그 다음에 신선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뭔가 주제를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이 키워드로 추출한다는 게 사실 중요하다는 점을 얘기 드리고, 좀 예시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어떻게 사업 구성하는지, 그 다음에 다른 아이템, 이런 아이템들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보시면 이 가운데 먼저 기술을 적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우리 기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 받아가지고 하는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 핵심적인 기술이어야 됩니다. 물론 대표자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대표자가 아닌 핵심 인력에 대해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 냉동이라는 기술이 있으면 이 냉동이라는 기술에서 결국에는 하나의 세분화된 기술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 냉동이라는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게 냉각기가 만들어질 거고요. 에어컨이 만들어질 거고 냉장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냉동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그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을 먼저 뻗어나가도록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자, 그러면 이 냉장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국엔 이 와인 냉장고, 이 냉장고인데 어떤 용도냐? 와인을 냉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 와인 냉장고 만든다는 제품으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소 기술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냉장고 만드는 기술에서 크게 달라지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식당용 냉장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냉장고 말고 우리가 식당에서 쓰는 이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성능이나 기능이 다르냐? 라고 하면 요거는 좀 다르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와인 냉장고랑 식당용 냉장고랑 만드는 방식이 다르냐? 물론 다르죠. 물론 다른데 이 요소 기술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이 냉동 기술을 활용해서 와인 냉장고 만들겠다. 뭐 이거는 예시입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와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용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냉장고를 만들 때 어떤 용도로 만들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요소 아이템을 만든다고 하면 얘 만드는 거나 그 다음에 이 식당용 냉장고 만드는 거,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고 제품화하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개발된 기술에서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냉동 기술을 가지고 에어컨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에어컨을 만드는 거 가지고 캠핑용으로 적용하면 캠핑용 에어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만들게 되면 산업용 에어컨이 된다는 거죠.
용도를 달리하면 결국엔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똑같습니다. 외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캠핑용 에어컨 만드는 거랑 산업용 에어컨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냉장고 만드는 것과 이 에어컨 만드는 거는 서로 이제 기술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에어컨을 만들겠다라고 왔으면 캠핑용 에어컨 만드는 거나 산업용 에어컨 만드는 거 이거는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만들 때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시로 이 냉동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는데 다른 기술도 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영상 인식인데요. 이 영상 인식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할 거냐, 이 얼굴에다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이 문자 추출에 적용할 거냐, 아니면 동작에다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상 인식을 하는데 얼굴 부분을 영상 인식하겠다. 그러면 이 출입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는 이 보안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확인해 가지고 이제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서 이 실종자 탐색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인식 기술을 가지고 이 아이템 만드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실종자 탐색을 하기 위해서 얼굴 인식하는 거랑 출입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얼굴 인식하는 거랑 약간의 기술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얼굴을 인식해서 사용한다는 거는 동일하죠. 그러면 요거 아이템 개발한다고 지원받을 수 있고 이거 아이템 받는다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아이템을 따로따로 받다 보면 이 얼굴 인식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노하우가 많이 쌓이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이 동작 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동작 인식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이 줌으로 하는 수업 참여할 때 이 사람이 수업을 잘 참여하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딴짓 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지금은 비대면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 동작 우리가 실기 시험 이런 것들을 비대면 평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 기술들이 사실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심 기술들, 그 다음에 우리 이 지금 동작이든 얼굴이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 기준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뭘 개발해야 되겠다. 이 아이템들이 나왔죠.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거, 이 수업 참여도, 비대면 평가, 그 다음에 번호판 인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제 개발할 거냐? 이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이런 아이템들을 개발할 거고, 23년도에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할 거고,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할 거다. 라는 목표를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목표가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분기별로,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렇게 한 번씩 수정하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 이때 작성해 놓으면 이때 이 수업 참여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상하는 비용을 여기 적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 이거 개발하는데 5천만 원 드니까 5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을 타겟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우리 공고문 읽어보면서 이거 우리 아이템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공고문을 읽어보면서 우리도 이런 지원 사업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획하는 게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어떤 것들을 개발할 건지 기획해놓고 그 다음에 디딤돌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용으로 미리 우리가 개요 정도는 써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미리 써놓으면 이런 우리가 맞는 금액이 떴을 때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가 되게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구성해 놓으면 우리가 지원 사업 신청하는 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업 로드맵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기술에 대한 유사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에서 제작 가능한 아이템이어야 하고 또 이 제품 만들어서 판매도 가능해야 합니다. 잘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원 사업 선정되고 나면 기쁘죠. 그리고 여기저기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기는 왜 이런 지원 사업을 받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번에도 받았는데 왜 또 지원받지? 이러다 보면 이 여러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될 거고, 이 회사는 이 지원 사업 받기 위해서 사업하는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필요할 때 지원 사업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선정돼서 기쁜 거 아는데 SNS 통해서 우리 자랑하거나 뭐 주변 지인들한테 나 잘 됐다, 뭐 나 이런 거 됐다 라고 계속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좋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 지원받고 그 제품 잘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